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여대생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는데 덧신이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정액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얼마 안 돼 경찰에 붙잡혔고요. 그런데 그 혐의가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피의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 만에 송치가 됐는데요. 혐의가 재물손괴였습니다. 성범죄로 적용할 만한 법 조항이 없어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했다는 게 이제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기소 전에 피의자는 이제 여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고 또 여학생은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서 사과문과 합의금을 받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재물손괴로만 혐의가 돼서 기소가 되니까 손괴죄로 내야 되는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다 보니까 합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50만 원이란 벌금형으로만 약식 기소가 되고요.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이게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그 다양한 유형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이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괴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고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여학생의 신발에 그런 어쨌든 정액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나를 무언가 이렇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 그 성적인 이런 그 추행에 대해 피해를 느낄 수 있는 혐오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수사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자꾸 해석의 여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예 성범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관련해서 조항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좀 덧붙여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전 변호사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자가 이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전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것만큼 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비용과 시간에 투자해서 위자료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분명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연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저번에 한번 나오시고. 아닙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을 따져보니까 빚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녀는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이게 상속 받는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도 상속이 되고요. 빚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대신 갚아야 하는 건데 사실 빚이 더 많을 때 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 빚을 대신 갚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상속 개시를 안 날, 이게 우리나라 법에는 개시를 안 날, 이게 보통 이제 부모님 사망할 때 이제 상속 개시되는 걸 안 날로 보니까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무조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시던가 한정 승인을 하시던가 내가 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속 문제를 보통 얘기를 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채무와 관련된 경우가 왜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 빚 갚느라고 자기 평생 아무것도 맞습니다. 못했다 이런 분들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럴 때가 더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네.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제가 채무 문제로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형이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4천만 원을 증여받기도 했고 어차피 상속을 받아봤자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가 지난해 저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느라 친구분한테 빌린 4천만 원의 채무를 형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걸 조건으로 집을 형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럴 때 저의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형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과 달리 집만 가져가고 아버지 친구분에게 4천만 원을 갚지 않을 때 저희 형제들이 갚아야 될까요? 네, 본인의 일단 빚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갚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받아봤자 그걸 채무를 또 갚아야 되니까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이네요. 자,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내용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형이 아버지 채무를 내가 갚을게 그렇게 하고 아버지 집을 가져간 내용인데요.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형이 면책적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집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면책적 인수를 한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갚아야 될 채무가 4천만 원이 있었죠. 그 네. 아버지가 친구분한테 갚을 돈 4천만 원인데 이걸 상속인들이 나눠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네. 그러면 이제 4명이니까 1,000만 원씩 나눠서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4명이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형이 대신 다 갚아라. 그리고 우리는 안 갚을게. 이걸 상속인들끼리 그냥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친구분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죠. 네. 아버지 친구분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책적 인수가 안 되는 겁니까? 면책적 인수라는 거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다른 채무자한테 네가 대신 갚아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알았어 내가 대신 갚을게 하고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채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 친구분이 여기서 그렇게 하라 그 동의를 해야지 그 면책적 인수가 유효한 거지 채무자들끼리 네가 내 거 대신 가져가서 갚아 알았어 한다고 해서 이게 갚아지고 이게 뭐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상속인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서는 누가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효력은 있지만 아버지 친구분인 채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면 형이 약속을 어기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법률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형은 어쨌든 내가 갚을게 하고 집을 가져갔지만 사람이 마음이 꼭 그렇지는 뭐 가져간 다음에 마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형이 안 갚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친구분도 형한테 네가 갚아라 한 적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 친구분 입장에서는 사실 형이 이제 뭐 이거 내가 다 갚을게요 해놓고 이제 만약에 집도 가져갔는데 사업하다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고 갚을 돈도 없으면 그럼 결국은 기존의 상속인들, 그러니까 네. 형제들 4명한테 각각 니들이 갚아야 될 돈은 1,000만 원이니 1,000만 원 갚아라 하면 1,000만 원씩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남매니까 각 1,000만 그렇죠. 원이고 4분의 1씩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네네. 친구분이 돈을 갚아라고 하면은 갚은 다음에 그러면 그 형제들끼리 또 다시 그래, 분쟁이 그거는 분쟁이 벌어지는 벌어지는 거죠. 네가 네. 갚기로 해놓고 안 갚았다. 그런 분쟁이 또 발생을 하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내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빚만 갚게 생겼으니까 지금 상속을 안 받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포기한 사람 동생이죠. 네, 네. 자기 이제 빚값 어차피 사연 주신 받아와야 분이. 그렇죠. 네. 사연 주신 분의 채권자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이 제대로 상속을 받아왔으면 결국 내 돈 1억 원 얼마라도 좀 건져올 수 있는데 네. 받아올 수 있는데 내 돈 갚기 싫어서 상속 안 받았다.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도 그 사례해 주신 분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사해행위다. 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채권자, 사례 주신 분의 그 채권자가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거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고 네. 한 거다. 그래서 네가 받을 목만큼을 취소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받아갈 수 있도록 소송을 하도록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받아갈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채권자들은 원래 이제 우리 사례자분이 상속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네. 그 1억 한도 내에서 채권자가 자기 돈을 못 받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일부는 다시 돌려서 원래 상속받은 것처럼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로 내 돈 갚아라. 그렇게 판결이 난다는 할 거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예, 오늘 내용이 사실은 조금 쟁점이 좀 많기는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조금 많이 있어서 한번 사례로 저희가 정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상속 분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봤을 때 서로 감정 다툼인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감정이 극한으로 좀 치닫지 않도록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점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좀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시면 합의서를 꼭 남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게 참 가족이라는 네. 게요. 가족이니까 양보할 것 같은데 안 가족이니까 됩니다. 양보가 안 되고. 네, 그래서 근데 그 네.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을 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면을 남겨야 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협의가 됐다고 뭐 그 작성한다고 내가 도장을 줬다. 그럼 알고 봤더니 그게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네네네. 이렇게 하지만 일단 도장을 주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 동의한 것처럼 네. 어떻게든지 네. 동의가 된 걸로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특히 법원 입장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 네. 그렇게 해서 협의서를 남겨야 된다는 점. 뭐 여기서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더 확실하겠죠. 네, 자 오늘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푸 파이터스와 노라 존스의 버지니아 문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